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학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무료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오후 6시까지는 자소서를 보내주시면 첨삭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청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4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될 수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첨삭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항목은 4가지가 있고요. 네, 4가지 모두 1000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바이트와 글자 수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1000바이트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인데요. 두 가지과 문단 나누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동기 항목으로 보이시죠? 근데 직업관을 묻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직업적 가치관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원한 이유로 빌드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직업관으로 연계하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일단은 기업은행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 항목에서 매번 강조드리지만 나를 기업에 맞추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역량이 있고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그래서 너희 회사 지원했다. 그러면 왜 지원한지에 대한 근거가 생기지 않고 그냥 나에 대한 거를 어떤 기업이든 끼워 맞출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기업은행은 이러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이러한 역량을 중요시하는데 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도 그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기업이 먼저 나오고 나를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도 편할 뿐더러 조금은 더 근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IBK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어떠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누가 봐도 뻔한 혹은 정의적인 기업은행 이꼴 이거다 하는 보편적인 이유를 토대로 지원 동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나만의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상품이면 상품, 사업이면 사업, 뭐 어떠한 모습이면 모습, 방향성이면 방향성,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습니다가 언급돼야지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원 동기는 뭐 면접 상황에서도 물어보는 질문들이고 자소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항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항목은 본인의 인생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도전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했던 경험인데요. 두 가지씩 문단 나누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항목에서 늘 강조하죠. 상황이나 사례는 간략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도전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하니 정말 경험 기술서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때 이러이러한 창의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이렇게 하였고 누가 나왔고 누가 등장하였고 막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글자 수가 500자 정도 내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국은 이 과정에서 뭘 배웠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 과정과 그로 인한 성과와 배운 것으로 연계하면서 글자 수를 투자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는 것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도전적인 자세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례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나 도전적인 자세들이 있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을 언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인데요. 두 가지가 문단 나누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2번과 동일합니다. 상황이나 사례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성공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성공으로 작성할 때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인트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협업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였더니 성공하였다.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적인 거나 프로세스적인 것을 활용하였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단순히 극복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런 노력을 했고 구체적인 노력이 나와야 되죠. 그런 노력했던 나의 자세와 그로 인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배우고 얻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4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인턴 기간 동안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에서 경험하거나 배우고 싶은 점에 대해 기술하고 해당 경험 및 배운 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화해 주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일단 두 가지씩 문단 나누기 여기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인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인턴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적어도 1번과 4번 항목을 쓰려면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턴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어떤 업무적 제약이 있고 어떤 업무 범위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냐, 이 부분은 이해하고 작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항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떤 걸 배우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게 인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업무가 아닐 뿐더러 인턴의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한 업무예요. 그러면은 면접관 이 친구는 인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필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해도가 충분한 상황에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운 점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업무적인 구체화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고객응대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객장 내에 오시는 고객응대를 원활하게 하겠다. 이게 너무 러프하잖아요. 그죠? 고객응대는 사실 인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설령 고객응대를 나온다고 하면 어떠한 고객응대, 블랙 컨슈머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니어층, 노년층이라든지 금융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야지만 되고요. 단순히 심플하게 민원이나 고객응대로 풀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쓸고 그렇게 했을 때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첨상 요청의 경우에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인턴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시작은 자소서고 그 다음은 면접이기 때문에 이번 자소서 잘 작성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